연금술사. 여러분, 연금술사는 중세에 있던 사람들이죠. 연금술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예언하는 사람이에요? 예언도 했죠, 연금술사들이. 연금술사는, 충격씨, 연금술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금 만드는 사람이죠, 연금술사는. 연금술사는 옛날에 중세에는 뭐하고 합성하면 금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화학이 되게 발전을 한 거죠. 화학과 여러 가지가. 왜? 걔네들이 맨날 지하에서 이거 막 섞어보고 금 만들라고. 근데 금은 못 만들었죠. 예. 그러나 못 만들었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도와 도전을 해봤거든요. 그러면서 과학과 화학은 동시에 발전이 돼버린 거예요. 요새는 비즈니스 연금술사 뭐 이런 게 있어요. 예. 연금술사는 약간 그래서 뭐예요? 마법사와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연금술사는 중세에도 예언을 하고 철학을 하고, 왜? 과학에 대해서 심오하게 그런 게 있어야 그런 걸 하겠죠. 그렇죠? 자, 연금술사의 역할은 뭐냐? 연금술사의 역할은 뭘 것 같아요? 원론적으로는 금 만들기죠. 원론적으로는요. 연금술사의 역할은 일단 섞는 거에 있어요. 네, 섞는 거예요. 네. 뭐와 뭐를 계속 섞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유사점을 해서 붙이는 거와 섞는 거랑은 전혀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 당근떡이 있고요. 호박떡이 있어요. 이렇게 붙이면 당근 호박떡이라는 게 나오죠. 당근 호박떡. 먹으면 당근맛 나고 이쪽은 호박맛 나겠죠. 동시에 먹으면 당근 호박 맛이 나겠죠. 당근 연금술사의 믹스는 뭐냐면 두 개를 다 갈아서 하나로 만들어 버리는 게 연금이에요. 붙이는 개념이랑은 전혀 달라요. 걔네들의 당근과 호박의 요소는 사라진 거예요. 제3의 요소가 만들어지는 게 연금술이라는 거예요. 연금술. 그러니까 광대적 접근이랑은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연금술. 여러분, 훌륭한 연금술사는 어떤 연금술사일 것 같아요? 네? 잘 섞는 사람. 진짜 잘 섞는 사람이죠. 잘 섞는 사람이요. 어떻게 잘 섞는 사람이요? 표 안 나게. 그렇죠.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무엇이 되게끔. 무엇이든 섞어보려는 사람이 좋은 연금술사예요. 일단 애티튜드적인 면에서. 이건 안 돼, 이건 돼가 아니라 일단 섞는 거죠. 섞어보자.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에서 최고로 하는 게 뭐라고 그래요? 비빔밥 문화라고 하죠. 네. 여러분, 지금의 전략은요, 딱 하나예요. 여러분, 좌뇌적인 전략도 유치하고요, 우뇌적인 전략도 유치해요. 지금은 좌우뇌 동시 전략이 최고의 전략이에요. 그걸 만약에 통합 전략이라고 말을 하죠. 통합 전략. 네? 뭐 IMC라는 부분도 그런 부분에서 이미 들어온 부분이고 쌍팔년도 얘기지만. 네? 자, 훌륭한 연금술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저것에 대해서 섞어보려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사고는 어떤 사고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는 사고와 그 다음에 도전적인 사고가 상당히 많이 필요해요. 네. 여러분, 자, 연금술사는요, 첫째, 플러스를 많이 해요. 일단 사고에 플러스 사고를 많이 갖고 있어요. 뭘 넣어볼까요?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여러분, 컨셉이 만들어지면 일단 대강 아웃라인이 만들어지면 전략은 하나의 생각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전략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어. 그건 누구나 알죠. 그렇죠? 전략은요, 어떻게 돼요? 내 안에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내가 뭔지 알면 뭐야? 쉽게 전략은 간파당하죠. 그러겠죠? 여러분, 저 사람이 어떻게 할 줄 알아요? 그럼 그건 이미 전략이 아니죠? 내가 이 사람이 뭐 할까? 여러분, 뭐를 집어넣는데 뭔 맛인지 몰라야 돼요. 이게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요새 비즈니스 연금술이라는 게 왜 나오냐면, 순수한 요소들끼리 합산이 된 건 이미 너무나 다 알아요.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왜? 이미 너무 노출을 뭐 이런 거 있죠. 온라인으로 뭐 하는 건 다 쉬워요. 그래서 아주 초급적인 연금술을 하죠. 온라인 마케팅, 온라인 프로모션. 이게 아주 초급적인 거예요. 초급적인 거. 온라인도 아니고요.
광고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왜? 동시다발적으로 쓰는 거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뭐가 있어요? 상품을 개발하더라도 여러분 에어컨. 에어컨의 논리적인 접근은 창업에 나오는 게 논리적인 접근이죠. 에어컨의 창의적인 접근은요. 에어컨이 꺽죽꺽죽 뛰어다니거나 에어컨에 더운 바람이 나와요. 예. 그럼 이거 창의적인 접근이겠죠. 얘는요. 근데 플러스적 접근은 에어컨에 뭔가 첨가해서 에어컨이 훨씬 더 계량 업이라든 계량 다운이 되는 거죠. 뭔가 집어넣으니까 우리 회사에서 뭔가 그럼 여러분 제휴적인 것도 상당히 제휴 전략이에요. 제휴는 뭐예요? 어떤 회사를 끌어들여서 우리 회사가 먹는 거죠. M&A도 마찬가지고요. 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전략을 생각을 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뭔가를 집어넣고요. 아니면 뭔가를 빼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누가 가방끈을 달고 다니죠? 그러면 가방끈을 더 달면 돼요. 한 번이요. 가방끈을 하나를 더 달면 가방끈을 난 10개를 달아버리고요. 어떤 사람이 2개를 달면 나는 하나짜리로 만들어버리고요. 혹은 없애버리고. 뭔가 플러스를 하고 마이너스를 해서 뭔가 새로운 something new를 만들어낸다라는 차원이 전략, 연금술사가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앞까지는 누가 있어요? 바로 앞까지는. 상인이 있죠. 상인이 근거까지 잡았으면, 이젠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이젠 여러분의 전략을 만들어낼 줄 알아야 된다고요. 전략을 만들 땐 단순하게 전략을 만들자라고 하면 전략이 안 나와요. 왜? 전략이 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전략이 전략이에요? 그건 여러분이 생각이 전략이죠. 전략을 만들려면 뭔가가 섞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저는 약간 좀 유별나요. 내 커리어 자체가.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예. 왜냐하면 저는 제 의도가 않건 어떻게 떠밀려건 간에 영화, 브랜드, 프로모션, 마케팅, 그 다음에 공무원 생활, 아니 컨설팅 회사, 외국에 가서 살아보고요, 도박도 해보고요. 하여튼 별의별 것들이 되게 많이 겹쳐졌어요. 제 짧은 인생에서도.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 사고가 약간 획일적이진 않아요. 예. 많은 부분에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를 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 보편하다라는 것보다 약간 놀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내 안에서는 그렇게 놀라운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언제나 새로운 거를 생각할 때 새로운 뭔가를 바라지는 않아요. 왜? 그런 건 없으니까요. 단지 하나 얘의 뭐와 쟤의 뭐를 가져다 붙여놓을 생각을 해봐요. 예. 그리고 나서 잘 안 얽히죠. 그건 내가 약간 힘을 줘요. 근데 그게 보통 돈이더라고. 네, 보통 힘주는 게 돈이에요. 왜냐면 뭐하고 붙여주려면 토양이 돈이에요, 보통. 근데 그렇게 묶어놓으면은요 전혀 다른 이질적인 반응들이 나와요. 아주 화하게. 여러분, 같은 것과 같은 것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게 되죠. 근데 등치만 커졌을 뿐이겠잖아. 다른 것과 다른 것이 되면요 계속 충돌이 나겠죠. 충돌이 나면서 뭔가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뭔가가. 여러분, 그래서 문화도 아시아 저쪽 끝에 있는 문화하고요, 저기 유럽 저쪽에 끝에 있는 문화는요, 보존이 잘 돼 있죠. 그러나 이 두 개가 막 맨날 싸우고 엉겨 있는 데 있죠. 그런 데는요, something new예요. 네. something new,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저기 인도라는 나라도 그래요. 인도라는 나라도. 왜? 힌두, 이렇게 많이 섞여 있죠, 거기가. 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의 21세기 전략이라고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단계에 왔었을 땐 사람들한테, 내 자신한테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져다 전혀 붙일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돼요. 지금까지 끌고 온 것 중에서 전혀 여러분, 반대되는 건 내부에서 반대되는 거죠. 그죠? 반대되는 건 내부에서 안 하는 거 다시 튕겨보내는 거잖아요. 논리적인 거는요, 이미 갖고 온 걸 논리로 계속 이렇게 추려나가는 거죠. 이거는요, 전혀 다른 영역에서의 추출이에요. 전혀 다른 영역에서. 한마디로, 이때 여러분이 TMA를 할 때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거 뒷부분에 가서 얘기를 할게요. 그럼 이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얘기는 뭐냐? 일단 네거티브적인 사고방식은 하면 안 돼요. 안 될 거야. 혹은요, 얘랑 우리랑은 아무 상관이 없잖아. 이렇게 되면 연금술사는 아니죠. 연금술사는 이거 너보다가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솔직히. 뭘 넣어야 뭘 나는 공식이 아니라 공식을 자기가 만들자. 누가 저번에 무슨 영화를 봤는데 이거 연들다가 연금술 영화를 봤는데 연금을 만들었어요. 금을. 근데 뭘 넣은지를 모르겠어요. 얘가 자기가 뭘 넣은지를 몰라가지고 다시 그거를 또 연구해요. 왜냐면 계속 넣어봤으니까. 그런 거죠. 자, 주몽에서도 그게 나오더라고. 주몽에서도 어쩌다 보니까 초강검 나왔죠. 근데 뭘 넣은지를 모르죠, 얘네들이. 그러니까 그런 게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원래 재밌고 몰래 탁월한 전략과 전술은요, 원래 이상한 짓 하다가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공식은 뭐예요? 공식이 있다라는 건 쟤도 쓸 수 있다라는 게 그 공식이잖아요. 그 공식만 알면 똑같은 아웃풋은 계속 만들어내는 게 공식이에요. 그러나 전략은 누구나 너도 이 전략하고 제 전략이에요. 그건 이미 전략이 아니라 삼성에서 쓰고 뭐하고 하는 건 전략이 아니라요. 그건 뭐예요? 그 걔네들의 전략은 뒤에 있는 거예요. 물량 전략이에요. 물량 전략. 물량이 많고 힘이 크다 보니까 뭘 해도 돼요. 얘네들은. 중소기업은요. 상당히 치밀한 전략으로 가야 돼요. 물량이 없잖아요. 그렇죠? 힘이 없다 보니까 뭐예요? 지렛대의 원리를 써야 된다고요. 네? 작은 힘으로도 큰 거를 들어 올리려면 일단 지렛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어디에 놓냐라는 거예요, 위치를. 근데 등치 큰 애들은 아무 데나 놔도 그냥 올려요. 아니요. 지렛대 필요 없이 그냥 들고 가자. 근데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 사람들은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된다고요. 어디를 잡아야 되느냐. 작은 힘만으로도 어떻게 올려내느냐. 자, 그래서 여러분이 네거티브한 것보다 포지티브한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되고요. 자, 원웨이적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네, 서로 쌍방향적인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쌍방향적인 생각을. 왜? 여러분, 하나가 넣어졌죠. 그러면 나도 넣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인터액티브적인 거죠. 예. 여러분, 뭐예요? 홍해가 갇혀서 나쁘게 된 건 뭐예요? 서로 들어가는 데는 있어도 나갈 데가 없죠. 원래 지금 21세기 비즈니스는 탁월하게 잘하는 데는 들어온 만큼 또 나가기도 해요. 또 나가는 만큼 또 들어오기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즈니스 생태계에 상당히 잘 맞춰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전략과 전술에도 상당히 뭐가 있어야 돼요? 오픈 마인드라는 게 있어야 돼요. 제가 엊그저께 무슨 강의를 하는데 트렌드 강의를 하는데 어떤 접근법으로 트렌드 강의를 했어요. 근데 어떤 부분이 그분은 재무적 접근이 트렌드 접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답은 여러 개예요. 재무적 접근을 해도 트렌드가 나오고요. 언론적 접근을 해도 트렌드가 나오고요. 서베이를 해봐도 트렌드 접근이 나오고 인터뷰를 해봐도 트렌드 접근이 나와요. 근데 진정한 트렌드 접근은 뭐냐? 그 어떤 것도 완벽한 트렌드 접근은 아니에요. 진정한 트렌드 접근은 통합적 트렌드 접근이겠죠. 네. 다 왜? 지금은 트렌드라는 거에 언론이 영향을 미쳐요? 언론만 미쳐요? 경제만 미쳐요? 사람의 그런 사회적인 규범만 미쳐요? 뭐만 미쳐요? 지금은 너무 많은 걸 미치죠. 지금은 너무 많은 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너무 많은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전략도 그래서 서로 간에 알고 전략을 하는 게 되게 좋아요. 여러분 엊그저께 텔레비에 그거 나왔죠? 여러분 8.15 특집 보셨어요? 누가 미래를 이끌 것인가라는 거? 여러분 제가 이제 한번 얘기를 했죠. 거북선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 여러분 거북선은 철갑선이죠. 철갑선이 왜 철갑선일까요? 철갑 벗으니까 철갑선이죠. 근데 왜 이순신 장군은 왜 철갑선을 생각했을까요? 아니 뭐 다른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 그 당시에 이순신 장군이 타고 다니는 배가 판옥선이었단 말이야. 그렇죠? 왜 판옥선을 더 디벨로핑 하면 되지. 디벨로핑이라는 개념은 판옥선을 더 길게 만들, 짧게 만들, 더 뭘 하는 거 아닌데 왜 생뚱맞게 거북선이냐는 거야. 거북선은 something new죠. 여러분 일본군이 완패가 당한 게 뭐야? 거북선은 예상 못한 거죠.
왜 거북선이 나왔냐라는 거예요. 그 왜는 일본 애들을 보면 답이 나오는 거야. 왜? 일본이 임진왜란 때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수장한테, 일본 해군한테 자, 조선에 쳐들어가라 라고 말을 했을 때 일본 수장은 해적 출신이었어요. 해적은 배를 불 안 태워요. 해적이 배를 불태우면 뭘 가져가요? 그죠? 가서 배를 뺏어오고 재산을 빼오고 노예를 만들어야 돈을 많이 벌 거 아니에요. 워낙 해적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전략은 들이대기예요. 들이대서 뭐예요? 배를 붙이고요. 넘어가서 죽이는 거죠. 그리고 배를 뺏어오는 거예요. 자꾸 걔네들이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해야 됐어요? 못 들어오게 구멍을 막아야 됐죠. 자꾸 들어오니까요. 그냥 막았어. 막았더니 이번에 어디냐? 뚫어요. 네. 누가 못하게 하면서 하려고 들죠. 그래서 뭐 해서? 철을 두른 거예요. 못 들어오게 내친기에 뭐 한 거예요? 뾰족뾰족 가시까지 세운 거죠. 그러면 못 들어오죠. 이게 바로 전략의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한쪽만 생각을 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북선은 없어요. 그런 새로운 전략과 전술은 나오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거, 전혀 새로운 혁신은 우리 내부에 없어요. 우리 내부에 아무리 끼워 맞춰도, 내부에 끼워 맞추는 건 뭐예요? 그건 창이죠. 그죠? 혁신하고 정말 something new를 하려면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들에 대한 고려가 되게 많이 필요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원웨이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연금술은 여러분 구리와 아연을 합쳐서 금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그런 신념이에요. 어떤 요소와 어떤 요소를 만들어내면 금이 나온다. 거북선은 판옥선과 일본 함선, 전혀 다른 나라의 함선이 서로 고려됐을 때 나온 게 거북선이라는 거예요. 거북선은 모습도 다르죠?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른 생각을 하려면 전혀 다른 데서 찾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바로 연금술적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연금술사는요, 첫째, 무엇을 추가할 것인가를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럼 무엇을 넣어야 될까요? 여기에선 무엇이 전제가 돼요? 여러분이 무엇을 아는데요. 아는 만큼 늦겠죠. 예. 모르면 늘 게 없죠. 예. 그래서 여러분 연금술 단계에선 여러분이 사람들한테 연금술사로 했을 때 일단 자기가 주변에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막 토론을 토해내야 돼요. 그리고 계속 섞어보는 거죠. 섞어보고 이건 창의가 아니에요. 상당히 전략적인 부분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섞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건 여기선 여기선 빠져야 된다고요. 자꾸 섞으려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마케팅 얘기해갖고 누가 뭐 CRM 얘기하세요. 그럼 CRM 마케팅 계속 섞어내면 그 중에 하나가 제대로 섞인 애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대로. 자, 이런 부분. 자, 무엇을 추가할 것인가? 그렇다면 당연히 무엇을 얼마만큼 알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네? 여기서 섞을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공부를 또 많이 하던가 호기심을 많이 갖고 있어야겠죠. 네. 정탐꾼을 쓸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는 정탐꾼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무엇을 뺄 것인가를 알아야겠죠. 여러분 무엇을 뺄 것인가를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내가 뭘 갖고 있는가를 알아야겠죠. 네. 연금술사는 그래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뷰포인트가 상당히 높다고요. 무엇을 뺄 것인가? 무엇을 플러스 할 것인가? 자, 그 다음 무엇과 무엇을 섞을 것인가? 어떤 대상과 어떤 대상을 어떻게 섞을 것인가에 대한 지금 거북선 같은 경우에 뭐가 섞인 거예요? 철과 나무가 생긴 거죠. 옛날엔 여러분 배를 철로 만들 생각 안 했을걸요. 전혀. 최초의 철갑선이죠. 네. 나무 판옥선이라고요. 그런 게 바로 여러분 뭐와 섞어야지? 그러면서 아까 말했죠. 파지티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혁신을 낳아요. 네. 그런 게 바로 혁신이 전략으로 됐을 때 그 무엇도 못 당한다고요. 네. 여러분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게 물량공세 아니면 그냥 봐주기식. 네. 이런 거는 전략이 아닌 확률이 크다라는 거죠. 자, 그럼 또 하나 전혀 다른 방법은 무엇인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연금술사는 지금까지 온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피드백을 줘요. 전혀 다른 여기선 광대는 뒤집어 보는 거죠. 그러면서 전혀 다른 방안을 생각해 보는 거죠. 이 사람은 지금까지 들어오는 걸 다 제로 포인트로 만들어 놓고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제로 포인트로. 상인이 근거 다 해놨는데 지금 완전 제로. 완전 제로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거죠. 완전 제로인 경우에.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고 또 회의를 할 때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해내는 거고요. 자, 여러분 치클릿이라는 게 있어요. 치클릿 이거 아세요? 이게 약간 캔디 같은 거? 캔디 같은 거에도 여러분 이 캔디가 치클릿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여기 보면 12피스죠? 12개짜리. 이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인도로 들어갔어요. 인도 시장을 개척하려고요. 인도로 딱 들어갔는데 문제가 터졌어요. 첫 번째 문제. 사람들이 치클릿을 안 사 먹어요. 왜요? 치클릿 하나의 값이 미국 애들은 1달러죠. 인도 사람은 일주일 월급이에요. 아니, 인도 사람한테는. 너무 비싸서 안 먹어요. 두 번째 문제가 터졌어요. 인도는 미국보다 더워요. 그래서 12개짜리가 있죠. 그래서 늘러붙어요. 녹아서.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죠. 연금술사처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서로 다른 개념을 갖고 와도 되고요. 내 쪽에서 끌어내도 되고요. 그렇죠. 처음에 얘네들이 무슨 접근을 했냐, 판사가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여기에 코팅을 입혀보고요. 뭐를 해보고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붙으면 붙지 않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역으로도 해보고요. 얘네들이 한 건 되게 단순한 방식이면서도 확실한 방법이에요. 두 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이죠. 그렇죠? 두 개들이 세 개들이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은 떨어지죠. 그러면 세 개들이 두 개들이니까 뭐예요? 늘러붙지가 않는 거죠. 한 방에 날려버리죠. 문제를. 연금술사는 내부에서도 있지만 전혀 생각을 안 해본 것도 생각을 해본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고, 여러분 또 하나 얘가 있네요. 여러분 GE, 제가 한번 얘기해 드리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GE가 여러분 디시워셔를 개발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디시워셔를 안 샀어요. 안 사는 방법에도 안 사게 하면 사게 해야겠죠. 정탐꾼을 띄우겠죠. 정탐꾼들이 쭉 데이터를 갖고 오겠죠. 그럼 뭐야? 판사가 왜 안 사는지를 생각해 보겠죠. 판사는 삭제죠. 안 사는 이유를 발견을 해서 안 사는 그 이유를 도려내버리면 돼요. 그러면 사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요. 광대가 뒤집어 보는 거예요. 야, 뭘 붙여주거나 뭘 어떻게 해보나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뭐래요? 상인이 그거에 대한 근거를 대겠죠. 이제 연금술사 손까지 온 거예요. 연금술사는요. 네? 섞어야죠. 뭐와 뭐를 섞냐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섞었느냐? 사람들은 아무리 뭔 짓을 해도 안 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제3의 누구를 끌어들여요. 그 제3의 그 누구가 누구냐? 건설업자예요. 문제는 빌트인으로 간다라는 거죠. 왜? 100만원짜리 디시워셔 살려면은 살떨리죠? 여러분 3억짜리 집 살 때 100만원에 빌드인으로 붙여버리는 거냐?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죠. 연금술사는 전혀 새로운 거에서 답안을 내 외부에서 만약에 그냥 끄집어 갖고 와버려요. 이런 방식을 여러분이 많이 왜? 이렇게 안 하면 내부에서 나오는 전략 뻔해요. 보통 그 사람의 맥락에서 많이 나와요. 아무리 창의를 해도 창의에도 한계가 있다고요. 왜? 내부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이 연금술사 방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부분이 있다. 자, 그 다음 예언가의 사고법과 이해와 실습을 한번 보자. 자, 예언가는 당신이 생각하는 예언가의 역할. 여러분, 예언가의 역할은 뭘까요? 여러분 이제 전략이 만들어졌으면 이제 여러분 뭐를 해야 돼요? 전술을 짜고 이제는 로드맵을 그려내야겠죠. 기획서를 쓸 때는요. 로드맵을 그릴 땐 여러분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에요. 다. 여러분, 그게 바로 기획이 재밌는 거죠. 제가 기획을 사랑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길이 있어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감으로 길이 있는 거지. 멋있는 말이죠. 빡세긴 하겠죠. 빡세긴 해도 참 멋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예언가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길이 있어? 길을 보여주는 거죠. 길이 안 보여져? 그럼 길이 보여주게 말을 열어주는 거죠. 여러분,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창의하는 데는 이런 요소들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창의하고 일반적으로 회의를 하는 문화에선 기획이랑은 달라요. 기획은 논리력을 끌어들이는 것도 아니고 창의력을 끌어들이는 것도 아니에요. 기획은 결국 뭐예요? 그 두 수단을 해서 미래를 보여주는 사람들이거든요. 기획자는 미래형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재밌죠. 우리가 미래를 깜깜하게 그리면 깜깜해지는 거죠. 우리가 미래를 밝게 그리면 밝아지는 거죠. 예. 여러분, 과거형 사람은 정말 힘들 거예요. 예. 고고학자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빡셀까요? 예. 맨날 땅 파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미래형 학자에 갖고 미래형 실무자에 가깝다라는 거죠.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겠어요? 아니면 과거를 바라보겠어요? 미래를 바라보죠. 그럼 미래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돈의 투입도 높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예언가가 나와서 이제 예언가가 자, 이것처럼요. 수리수리마 하면서 뭐야? 제 미래가 어떻습니까?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손금도 보고 미국 애들은 다 그거죠. 그 술이죠. 싹 해서 싹 보여주죠. 좋은 그림이 보여주면 해피해서 가죠. 그러면 그 자신감이 생겨요. 난 잘 딱 해서 제 와이프의 얼굴은 어떠죠? 오 마이 갓 이런 게 어딨어. 그렇게 나와서 진짜 안 찍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혼 안 하는 방향으로 갈걸요? 네? 부정적으로 보여주면 사람은 더 부정적으로 해서 좌절해서 그게 현실화돼요. 이쁜 여자를 보여주면요 자신감을 얻죠. 나는 그 정도는 돼.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정말 이쁜 여자가 꼴 수 있는 거예요. 부자가 될 거야 하면 부자가 된다고 기분이 좋겠죠. 가난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면은요 가난한 사람이 될 거야. 아니야, 길은 내가 만들 거야. 난 부자가.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네? 자, 훌륭한 예언가는 어떤 일을 할까요? 예? 예언을 맞춰야죠. 예언을 맞춰야죠. 예언가가 예언을 못 맞추면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한번 수업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저는 꼭 제가 예언가가 되고 싶으면 나는 그 예언가가 제일 되고 싶다니까. 아들, 딸 점지해 주는 거. 그게 짱이라니까요. 그건 절대 지지 않는 게임이에요. 나중에 뭐가 기회가 된다면 5대5잖아요. 어차피 5대5고 어차피 누구는 분명히 맞추는 거죠. 맞추는 쪽에서는 계속 소문이 날 테고 난 그쪽만 장사하면 되니까. 또 그러면 거기서도 또 반이 갈리겠죠. 뭘 반이 갈려지는 게 아니야. 또 반이 또 느는 개념이지 내 개념에서. 예언가는 잘 맞추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걔가 잘 맞춰진다고 믿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잘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면 따라가요. 못 맞춰진다고 하면요. 아무리 잘 맞춰도 뭐예요? 안 따라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앞부분에 상인이 있는 거예요. 상인이 프루프를 잘 대줬으면 이 사람도 힘을 얻어요. 그러겠죠? 왜? 근거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자, 뛰어난 예언가의 사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뒷부분에서 사고해야 될 게 시뮬레이션이에요. 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앞부분에서 연금술사가 어떠한 그 전략이라는 것을 생각해냈으면 이 사람은 그 전략에 따라서 예언가는 뭐를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짜줘야 돼요. 네. 여러분, 요새 시나리오 전략이 좀 더 잘 먹히는 경향이 많아요. 시나리오 전략을 안 써주면요, 뭘로 들어가? 이게 위기관리로 들어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람이 미래에서 뭔가를 한다라는 건 상당히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어요. 왜? 여러분 안 해도 미래는 오거든요. 오는 것도 무섭거든요. 근데 내가 앞질러서 가잖아요. 그러면 더 무섭겠죠. 그러니까 언제나 잃지 않는 부분에 대한 대안을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전략이 되게 되면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줘요. 예,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 될 때 움직이겠죠.
자기가 원하는 데 방향이 아니라면 움직여주지 않겠죠. 왜? 하면 피해를 볼 테니까. 자, 시뮬레이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사고를 좀 가져야 되고, 두 번째가 뭐냐? possibility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가능성. 여러분, 잘 되는 것도 possibility가 있고요. 또 뭐 또 있어요? 안 되는 것도 possibility가 있어요. 그렇죠? 모든 거에는 다 possibility가 있고요. 모든 거에는 다 simulation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겠죠? 여러분, 그 얘기 한번 해드렸을 거예요. 환경이 고정되면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환경이 고정적으로 변화한다면 전략이 중요해요. 왜요? 그 환경은 다시 반복될 테니까요. 그렇죠? 패턴을 알고, 그런 패턴을 알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전략을 짜면 나는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다고요. 근데 요새는 환경이 패턴이 안 맞아져요. 요새는 뭐예요? 환경은 변화한다라는 관점에서 커요. 여러분, 변화한다라는 거에선 포커스가 뭐에 둬요? 전략일까요? 변화한다는 거에선 인식이에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걸 아는 것과 절대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이라는 건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인식을 하느냐, 인식을 못했느냐에 따라서 뭐도 달라져요? 이런 시뮬레이션 하는 부분도 상당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네? 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냐라는 거죠. 앞으로. 자, 그 다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건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가요? 방안. 여러분, 방안과 전략은 틀려요. 방안과 전략. 전략은 큰 메인스트림이죠. 방안은 그 안에 있는 전술 같은 얘기들이고요. 설마가 존재하냐라는 거예요. 이 안에. 설마가 과연 존재하느냐. 네? 설마가 없으면 다행이죠. 여러분, 이 설마가 지금까지 생각해 온 것을 모두 다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설마가요. 설마 이것까지. 설마가 사람 잡죠. 그죠? 설마가 기획 잡아요. 네, 지금까지 해온 거.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토이스토리도 여러분, 토이스토리가 아니라 토러스. 이거 뭐 하는 회사인지 아세요? 장난감 회사죠, 장난감 회사. 장난감 회사인데 얘네들이 한때 빅북이라는 거를 발행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카탈로그를 땡스기빙 전에 쫙 돌려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폭주가 됐어요, 물량이. 네, 근데 못 팔았어요. 설마 서버가 다운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네. 왜? 이미 돈을 많이 뿌려가지고 물건을 다 보냈는데 사람들이 서버가 다운되니까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걸 인식하고 다음엔 그런 경우를 대해서 서버 이빠이 늘리고요. 그 다음 아마존이랑 제휴를 해버렸어요. 왜? 그래서 다음엔 떨어지면요, 바로 아마존으로 패스시켜버려요. 아마존은 좀처럼 안 떨어진다라는 거죠. 원래 스펙이 큰 데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예언가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언가적 사고에서. 우리가 팀회의를 할 때는요, 앞으로 무슨 일이 날 수 있을까에 대한 시뮬레이션과 파서빌리티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요? 앞으로 닥칠 일은 좌로도 생기고 우로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생길 거예요. 근데 만약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혼돈이 일어나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당황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작은 실수가 지금까지 만든 공든탑을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봐야 되는 기사 7번째. 여러분, 군인 정신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기획자가 제일 약한 게 뭔지 아세요? 저도 기획자지만. 여러분 한번 얘기해보세요. 기획자가 제일 약한 게 뭐 같아요, 종혁씨? 실행. 바로 답이 나왔죠. 기획자가 제일 약한 게 실행이에요. 저도 요새 많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걱정이 태산이에요, 태산. 왜? 실행, 차라리 몰라. 기획력과 실행력이 뭐가 좋을까? 저는 이렇게 말해요. 잘못된 기획은 실패를 실행하는 거라고. 잘된 기획은 성공을 실행하는 거고요. 첫 단추를 잘 깨야 나머지도 실행을 하면 할수록 풀리는 거지. 첫 단추를 잘못 깨면요, 결국 다시 해요. 근데 잘 보면 제가 교육을 하다 보면 또 반대는 느껴요.
실행 없는 기획은 의미가 없어요. 제가 기획서 쓰는 거를 많이 가르치는데 두세 명, 아니, 한 10명 정도가 가시적인 효과를 봐서 저한테 전화를 해요. 그분은 제가 알고도 정말 열심히 써요. 근데 수업을 듣고 안 써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 실행력이 따르지 않으면 성과를 낼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분명한 건. 여러분, 그래서 7번째, 여러분, 개인이라면 집행관은 빼면 이게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군인의 정신처럼 이때는 뭐야? 액팅 베이스가 돼야 돼요, 이제. 충분히 생각했으면, 그다음부터 뭐예요? 다시 재검토해 볼까요? 이때는 뭐냐? 여러분, 뭐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as가 의자에 친하면 아무 일도 안 이루어져요. 엉덩이가 의자랑 친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킥 오프죠. 공을 찼으면 그 다음 뭐예요? 앉아서 고민해 볼까요? 이젠 공 잡으러 뛰어야죠. 여러분, 이때는 기사의 방식에서는 뭐냐면 사람들이 까나 내 안에서도요. 이젠 더 이상 앞으로 갈 필요도 없어요. 이젠 끝이에요. 이젠 왓을 고민할 건 끝나는 거예요. 틀려도 돼요, 이젠. 어차피 내가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는 읽게 돼 있어요. 다 가지려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제 기사의 사고방식으로 갔을 때는 뭐냐? 왓이 아니라 뭐에 포커스를 많이 둬야 돼요? how예요.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더 열심히 빡세게. 잠 안 자고 열심히. 이제 열심히밖에 없는 거죠. 충분히 생각했잖아요, 이제. 이때는 뛰어야죠. 그런 사람들 많이 봐요. 진짜 회사도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뭘 하겠다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뭘 하겠다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제가 이 일을 하기 5년 전에도 뭘 하겠다는 사람은 지금 엊그저께도 만났는데 지금도 뭘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언제 하실 건데요?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얘기하는 게 그게 습관이 된 것 같다는 얘기를 제가 해줬어요. 이젠 끊어야죠. 왜? 이걸 선택하죠. 내가 뭘 먹죠. 그럼 제가 더 맛있어 보이거든요. 저걸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럼 또는요. 또 저게 맛있어 보이거든요. 이젠 안 봐야죠. 이젠 약간 무식해질 필요가 있어요. 네. 여러분, 옛날에는 무식한 사람이 사업을 잘했어요. 그죠? 요새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사업이나 이런 건 잘 못해요. 왜요? 너무 많이 알면 세무가 걱정이 되고요. 법을 너무 많이 알면 여러분 조금만 해도 다 법법행위야. 근데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면 무서울 것도 없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잃을 게 없으면 무서운 것도 없어요. 잃을 게 없으면요. 내가 아무것도 없죠. 그럼 뭐예요? 어떻게 하겠다고? 하나라도 갖죠. 그럼 뭐예요? 심약해져요. 할 땐 모든 거 버리고 그냥 하는 거예요. 액팅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이키에서 뭐라고 그래요? Just do it을 더 험악하게 말하면 뭔지 알아요? Shut up and do it이에요. 그만 얘기 좀 하고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만 얘기 좀 하고. 얘기는 이제 충분히 됐다라는 거죠. 자, 이번 개인에서 왔을 때는 이제는 개인 단계에서는요. 이제 군인처럼 그 어떠한 고려와 다시 뒤로 보내기 그런 거 이제 할 필요가 없어요. 결론은 나왔고요. 이제는 뭐예요? 이제 뛰어가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한 방향을 보고요. 네. 자, 그리고 회사 내에서는요. 네, 팀에서는요. 이제 군인의 마스크를 꼈을 때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고려를 해봐. 그런 얘기 필요 없어요. 이제 날짜 잡고요. 팀 짜고요. 그 다음에 향후 스케줄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떤 식으로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며 상당히 필드 중심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필드 중심으로. 인하우스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의 방식은. 자, 기사에도 두 타입이 있어요. 햄릿과 돈키호테가 있죠. 여러분, 지금 21세기는 누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누가 더 선호할 것 같아요? 왜요? 그렇죠. 여러분, 비즈니스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결과예요. 성과라는 거죠. 햄릿은 성과를 가지고도 고민을 해요.
햄릿은 성과가 아니라 햄릿은 과정 중시자예요. 한마디로 교수님이나 뭐 이런 학술 뭐 할 땐 햄릿적 사고가 많이 필요해요. 그러나 돈키호테는 어떨까요? 실수하면서 배워요. 그래서 실수를 겁내지 않아요. 실수를 겁내하지 않아 하니까 어때요?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은 실수를 겁내지 않아 하는 사람, 실수를 좋아하는 사람, 물론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겠죠. 실수. 여러분 실수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면 딱 첫 번째, 실수를 안 하려고 들면 안 하는 법을 배운다고 했죠. 안 하는 법을 배워요. 실수 안 하는 법. 안 하는 법을 배운다라는 건 또 다른 의미에서 뭐예요? 실수할 만한 상황을 피해버려요. 그러면 실수할 만한 상황이 뭐예요? Something new. 낯선 거. 익숙하지 않은 건 일단 안 하고 봐요. 이런 사고방식이 있으면 당연히 연금술사도 힘을 못 써요. 그러겠죠? 왜? 여러분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는 뭐냐? 실수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실수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혁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팀 애들이 갖고 그 다음에 뭐냐? 끝나고 또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일하러 가야죠. 이제 빨리 가서. 네. 그 사이에 집행관이 한 명이 들어오긴 하지만, 자 여러분 이 사람은요 액션 타임,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비즈니스는 시간 정해놓고요, 스케줄표 해놓고 이제 밀어붙여야겠죠. 그 다음 how, what이 아니라, 여러분 what은 누가 찾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찾았죠. what을 무엇을 할 것인지. what이 1단계면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what can be예요. 무엇은 또 다른 것은 뭐 없을까?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how라는 거예요. 이젠 그 what과 what can be를 어떻게 실행을 할 것이냐는 거죠. 얼마나. 네? 자, 하지 말아야 될 사고가 later. 두 번째, afraid예요. 네? 여러분 회의를 끝내면 언제나 뭐가 있어야 돼요? 회의에 결과가 있어야 돼요. 결과가 없는 상에선 여러분 3시간 회의했고요. 결과가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3시간 날린 거죠. 그죠? 결과를 뽑아야 돼요. 결과를. 회의를 했던, 오늘 뭐 했다, 회의 뭐 했다, 이것도 결과죠. 이러면 다음부터는 뭐 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죠? 자, 지금 당장 할 일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Do it now죠. 두 번째,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세 번째, 누가 필요로 하는가. 여러분 상당히 모든 질문이 어때요? 상당히 액션 베이스라는 거죠. 지금 당장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집행관. 집행관은 여기 있죠. 판사, 뭐 크라운, 스파이, 그나이트. 얘는 일단 계획과 컨트롤을 해요. 누가 이 규칙 있죠. 이건 여러분 개인이 할 때 필요가 없다고 했죠. 집행관은 이런 얘기가 계속 판사 한 바퀴 돌고요. 그 다음에 다 돌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컨트롤을 방해해요. 보통 어소리티가 강한 사람들이 이 방식을 방해를 해요. 자기 어소리티를 믿고요. 그땐 집행관이 자제를 시키는 거예요. 집행관은 계속 컨트롤을 시켜야 돼요. 왜? 회의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요. 집행관은 일단 되게 이성적인 사람이어야겠죠. 공정한 사람이어야 될 테고요. 집행관은 일단 컨트롤. 자, 집행관은 일단 서머리적 사고를 많이 가져야 돼요. 일단 쭉 얘기가 나오자. 근데 판사 얘기도 여러 가지가 나올 거야. 그러면 한 사람당 보통 한 2분에서 3분 정도 얘기를 하면 돼요. 일단 쭉 나오고, 자, 그러면 판사에서 이제 뭘로 가요? 광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면 광대 가서 또 딴 세계예요. 어떻게 가야 돼요? 서머리를 해야죠. 판사에서 나온 얘기를 이렇게 정리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하면 그 다음에 할 땐 문제제기가 그 요약을 기점으로 다시 문제제기가 나오는 거예요. 문제제기는 팀회의를 할 때는 집행관이 시작을 하고요. 집행관이 마무리를 져요. 집행관이 이렇게 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배경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 제기를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광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광대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쭉 얘가 중간에 서머리, 그리고 맨 끝에는
자, 매달 몇 시에 뭐 합시다. 집행관이 나와서 뭐예요? 이번 회의의 결과는 뭐뭐 갖고 뭐뭐를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하게 날짜를 잡았습니다. 이번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집행관이 컨트롤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만 정리가 돼요. 회의는 결과를 받아내야 된다고요. 결과를. 그리고 나의 창의는 뭐예요? 여러분, 그럼 왜 나한테는 집행관이 필요 없어요? 나의 결과는 액션이거든요. 팀의 결과는 써머리고 요약을 해서 팀 전체가 움직여야 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통제에 진행할 것인가? 초점은 무엇인가? 여러분, 판사들끼리 막 얘기하다 초점이 나가요. 네, 판사들끼리. 그러니까 광대는 들어오지 않았는데 판사가 초점이 빗나가면 어떻게 돼요? 통제해줘야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집행관은 그런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결국 한마디로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한 전략과 전술에 대한 결국 한마디로 요약이 뭐냐. 자, 역할과 사고법의 요약을 보면 자, 이런 거예요. 도전이 있으면 1포지션으로 뭐가 가요? 정탐꾼이 가서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한쪽 면에 대해서. 내가 궁금해하는 거에 대해서요. 자, 여기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되면 두 번째. 판사가 돼서 이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판사짓을 해줘야겠죠. 네, 판사짓을.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되면요, 다 까먹어요. 네, 다 까먹게 돼요. 이 방법은요. 뭐를 물어보고 뭐를 물어라 다 까먹게 되고요. 여러분 머릿속에 아마 몇 가지가 밖에 안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모든 사람은 같은 시점에서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점이 머리에 남아요. 그리고요, 두 번째로 남는 게 뭐냐? 롤이 남아요, 롤. 역할이 머릿속에 남는다고요. 그것처럼 애티튜드를 변화해줘야 된다는 것만 여러분 결국 남을 거예요. 뭐뭐를 해라. 그건 하나의 예시죠. 네, 여러분은 판사를 봐봤잖아요. 내가 판사의 역할인데, 내가 봐도 내가 판사의 역할을 안 하고 광대 같아. 그러면 뭐를 조종해줘야 돼요? 생각의 사고의 프로세스를 내가 조종해줘야 돼요. 그러겠죠? 자, 봤고요. 여러분, 판사처럼 어떤 문제에 대해서 판사는 일단 분류를 한다고 했죠. 여러분, 판사는 가려내는 거잖아요. 네, 죄인, 선인, 나쁜 놈, 10년, 20년. 그 다음에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광대가 뒤집어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거와 이거는 어떻게 하면 돼요? 바꿔줘도 돼요. 내가 창의적 사고가 잘 되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없으면 이게 먼저 더 좋아요. 근데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뭐예요? 성인. 네. 지금 얘네들이 얘기한 것 중에 여러분 좌뇌와 우뇌가 여기서 다 걸린 거예요. 그럼 얘는 뭐예요? 근거를 얘기해 줘야겠죠. 네. 얼마만큼 되고 얼마만큼 되고 얼마만큼 되고 얼마만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겠죠. 자, 그 다음 연금술사라는 거죠. 여기서 뭔가가 결국 골격이 짜질 거예요. 왜? 돈 되는 거 하겠죠. 이익이 되는 부분에서. 아무리 창의적이어도 이익이 되고 회사에 이익이 안 되면 안 하겠죠. 그 이익 자체가 그거를 해야 되는 근거라고요. 그 이익 자체가요. 네. 어떤 회사가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대요. 그것도 이익으로 들어오는 거죠. 어떤 회사가 어떻게 해서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뭔가가 나오면 그때부터 뭐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끝난다고 하면 한쪽 면이 그냥 나와서 떨어지는 거죠. 예, 돈 되면 하고 돈 안 되면 안 하느냐? 그건 아니죠. 얘가 뭘 해줘야 돼요? 그때부터 전략은 얘가 만드는 거예요. 전략은요. 얘가 뭐를 해야 돼요? 그렇죠? Something new라는 거예요. Something new. 예? 여기까지는 다 얘는 외부죠. 내 외부죠. 예, 얘는 내부에 있죠. 얘도 내부에 있어요. 얘도 내부에 있어요. 얘는요, 내 외부에 다 같이 겹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광대는 안에서 보내는 거죠. 연근술사는요, 어디서 뭘 갖고 와요? 그렇죠. 외부 중에서도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영역에서. 여러분, 인포메이션과 엔터테인먼트는, 정보는 지루해요. 엔터테인먼트는 재밌어요. 그러나 지금은 인포테인먼트예요.
그게 바로 연금술사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영역이라고요. 교육은 재미없어요. 공부하는 거는요. 엔터테인먼트는 재밌죠. 그게 바로 에듀테인먼트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말들이 합성어가 된다는 거예요. 예, 자, 새로운 단어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말들이 만들어지죠. 요새 뭐도 만들어져요? 새로운 용어들의 연금술사가 하는 시도는 진짜 많아요. 또 무슨 용어도 있더라. 시청녀, 이런 것도 있죠. 뭐뭐녀, 뭐 이런 것도 있죠. 예. 예? 셀러리맨 플러스 스튜던트. 네, 그것도 있어요. 뭐지? 퍼블리시티즌인가? 그거는 뭐냐면, 일반인인데, 시티즌인데, 퍼블릭이랑 붙여진 말이에요.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싸이월드에다가 올려놓는 사람들 있죠. 프라이빗하고 자기 것을 24시간 생중계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있죠. 예. 그런 사람들. 새로운 영역들, 우리가 기존에 몰랐던 사람들이 계속 나와요. 그게 바로 연금술사가 하는 장난이라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요. 왜 이렇게 뒤로 나왔어요? 그 다음, 뭐야? 여러분, 여기서 전략이 나왔으면, 그 다음부터 뭘 보여줘야 돼요? 이 전략이 어떻게 펼쳐질까를 보여줘야겠죠. 예. 어떻게? 여러 가지 파서빌리티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요. 해야죠. 이젠. 아니, 보여주기까지 했는데 또 뭘 해요? 이젠 해야죠. 자, 집행관은 여기서 통제를 하고 정리를 해주고요. 여기서 스타트를 할 수도 있다는 거 있죠. 여러분이 이 방식대로, 이게 여러분 기획서 쓰는 거랑 똑같아요. 결국 이 방식이요. 아주 쉬운 방식인데, 여러분, 이거 순서대로만 생각을 해도 기획서가 금방 써진다니까요. 여러분 아마 제가 맨날 물어보는 게 하나가, 제가 기획서 가르친 사람만 아마 1,500명이 넘을 거야, 아마. 진짜 많이 가르쳤는데, 그 중에 몇 명이나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가 뭔지 알아요? 어디서부터 써요? 뭐부터 써요? 맨날 나오는 게 그거예요, 맨날 나오는 게.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오프닝. 그 다음에 어려운 게 클로징. 그 중간은요, 대충 뿌려 맞출 수 있어요. 글발이 한 번 열리죠. 그분이 오시죠. 한 번 열리죠. 그러면은 10장, 100장까지 쫙 가요. 근데 그분이 안 오죠? 한 장도 안 나가. 그걸 열려면 어떻게 하느냐? 8마스크법으로 쓰면 돼요. 일단, 처음에 정보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필요한 정보가 뭔데? 정보가 뭔데? 어차피 이건 현황. 분석. 그것도 분석이죠. 뒤집어 생각해보고, 뭔 생각해보고요. 그 다음 이건 모르겠어요. 근거. 전략에 대한 근거를 대야겠죠. 네. 어떤 전략이 만들어지고요. 그러면요. 여기서 나오는 전략은요. 이미 뭐예요? 있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미 10명 중에 7명이 그건 이미 생각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도 별나진 않거든요. 섞어봤자 별로 많이 안 나와요. 창의도 별로 많이 안 나와요. 그렇게. 네. 창의라는 것도 우리가 안 해버릇해가지고요. 많이 안 나와요. 우린 아티스트는 아니잖아요. 우리의 창의는 결국 약간의 프레임에 걸려 있어요. 그렇죠? 비즈니스맨이 막 살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돈 버는 내에서의 창의, 조직을 활성화하는 내에서의 창의, 뭐 이런 거 있죠. 그때 여기서 들어왔을 때는 여기서 뭐예요? 숙성을 해야 돼요. 숙성. 포도주가 여기서 포도를 땄으면 여기서 뭐 해야 돼요? 푹 익혀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뭐를 해요? 전략에 대한 비전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액션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획서 쓰는 일반적인 원페이지 프로스는 그 맥락이랑도 비슷해요. 자, 이렇게 하는 부분. 자, 이렇게 팀 전체를 한 바퀴 돌죠. 네, 그럼 전략이 공유돼요. 싹 공유돼요. 왜? 한 바퀴를 다 똑같은 생각으로 돌았거든요. 그러면 누가 태클 거는 게 없어요. 왜요? 태클은 이미 나왔죠. 광대 시간에서 다 나와버렸어요. 광대 시간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나올 태클도 없다라는 거죠. 왜? 정보 여기서 나올 거 없겠죠. 여기서는 다 논리적으로 얘기하겠죠. 여기서요. 감정적 싸움 다 나오겠죠. 네. 그리고 나서는요. 자꾸 추려지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이 이 방법이 쉽게 나온다는 거예요. 결론이. 자, 그래서 여러분 기획의 맵이라는 게 결국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많이 비유해요. 기획서는
매핑과 똑같아요. 큰 개념에선. 네.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가라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사고의 맵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남들한테는 어떻게 가라고 하면서 내 사고의 맵이 없으면 얼마나 그게 황당하겠어요. 여러분, 사고가 잡히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입에서 출력 단자가 어디하고 어디예요? 코. 자, 출력 단자, 정보의 입력 단자는 눈, 정보를 먹진 않죠. 네. 먹죠. 맛있다. 이것도 정보니까. 근데 그런 거 말고 귀, 거의 눈, 귀죠. 출력은 이쪽으로 들어요. 입력은. 출력은요? 입, 손이죠. 입하고 손, 물론 뭐 바디 랭귀지도 뭐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있는 데이터를 끄집어내보려고 우리는 입으로 나오는 건 인터뷰해보고 손으로 쓰는 건 서베이해보는 거예요. 왜? 어차피 나오는 거 뭐 엉덩이로 정보가 나오겠어요? 출력은 똑같이 그거밖에 없는데 수단, 여러분 19세기하고 지금하고 출력 단자가 변한 게 없어. 그냥 수단이 좀 바뀌었을 뿐이에요. 전통적이지. 자, 그럼 우리 사고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행동이 바뀌죠. 행동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기획서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기획서를 쓸 때 제가 기획 실무 과정에 있어서 좌뇌와 우뇌를 자꾸 잡아주는 거예요. 내용이 안 좋으면 쓸 게 없어요. 내가 사고하는 방향이 뻔하면 쓸 수도 없다고요. 보수적인 사람이 혁신적인 말을 할 것 같아요? 혁신적인 글을 쓸 것 같아요? 혁신적인 옷을 입고 다닐 것 같아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혁신적인 사람은 그거 있잖아요. 혁신적인 사람이 혁신적인 사람스러운 거예요. 보수적인 사람이 보수적인스러운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획의 맵, 기획서라는 기획의 맵을 하기 전에 먼저 일단 나 개인으로 했을 8명의 사람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회의를 할 때는요, 모든 사람의 이쪽을 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방향을, 같은 사물을 같은 방향으로 갖고 보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야만 어떻게 돼요? 좋은 기획을 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기획이 아니라 뭐예요? 더 좋은 건 통합시켜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회사가 여러분 이렇게 통합한다라는 게 획일적이진 않죠. 왜요? 계속 돌죠. 계속 돌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가지 디프런 뷰를 갖고 있게 되죠. 그러나 통합되는 거죠. 두 개가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개념이. 자, 활용의 노하우. 가능한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하는 거지만 조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예를 갖다 놓으면요. 막 분위기가 막 나오면서 그동안 감정적으로 쌓였던 것도 다 토해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정보 들어가면요. 더 빨리 들어갈 수도 있어요. 혹은요. 얘하고 놓으면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오면서 이 사람은 이미 나온 데이터를 자르기만 하는 역할을 하겠죠. 돼, 안 돼? 3개월 이 사람이 일이 쉬워지게 돼요. 이렇게 바꿔줘도 돼요. 조직과 목적과 이런 게 다 다르니까요. 혹은요, 다른 거 필요 없으면 이거 손에서도 끝내줘도 돼요. 근데 웬만하면 다 들어가는 게 낫다라는 거겠죠. 각 순서마다 그거에 따른 그 목적이 있게 배치가 된 거니까요. 자, 이렇게. 그 다음, 활용 노하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계속 바꿔서 생각해요. 누가 바꿔요? 집행관이 바꾸는 거죠. 이 사람이 상인 얘기하다가 지가 갑자기 판사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이 사람이 전 판사 얘기하겠습니다. 그건 규칙이 어긋나요. 지 마음대로 그렇게는 못한다라는 거죠. 지 혼자는 상관이 없겠죠. 여러분, 혼자 생각할 때도 바꿔줘도 되는데 혼자 생각할 때도 웬만하면 이 로드를 잘라줘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혼자 생각할 때는요, 나 혼자 그런 생각을 할 거야. 난 다시 집행관으로 가자. 그러면 그 집행관이 여러분이 편안한 거야. 혹은 판사가 여러분이 편안한 거예요. 편안한 걸 당연히 찾게 돼 있거든요. 일단 자꾸 여러분이 이 플레임에 끼워 맞춰야 돼요. 제가 한번 수업 시간에 얘기했을 거예요. 동그란 수박을 만드는 좋은 방법은 뭔지 아세요? 네모난 수박을 만드는 방법은? 그렇죠. 네모나게 나는 종자를 만들어도 되겠지만 더 편하고 힘들어도 편한 건
이만하게 놨을 때 네모각을 다 씌워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네모나게 되죠. 바로 그 원칙이라는 거예요. K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맞춰가면 내가 결국 맞춰줘요. 얘를 나한테 맞추려고 하면 얘가 나한테 맞춰요. 예,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실전과 적용표는, 자, 우리가 또, 오늘 좀 수업이 긴데, 5분 정도 쉬었다가, 이 실전과 기획표는, 여러분은 집에 가서 해보세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오늘 다음 주까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부분을 액티비티 할 수 있는 질문들을 좀 많이 갖고 와야 돼요. 이슈, 상황. 왜냐면, 이걸 지금 여기에 설명하는 건, 저는 오늘 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려고 예시도 되게 많이 들어주는 거예요. 4시간, 제가 알기로 제 생각에 3시간 안에 이거 끝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3시간은 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우리가 5분 쉬고 하는 그 40분은 뭘 하냐면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주제 토크를 할 수 있냐를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럼 다음 주 일요일 날 제가 교수법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를 할 거고요. 다음 주에 하는 교수법은 이거에 대한 교수법 플러스 일반 교수법에 같이 들어가요. 일반 교수법. 이렇게 하면 좋아하고요. 이렇게 하면 욕먹고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 5분 쉬었다 하겠습니다.